최근에 의대생을 증원하는 문제를 놓고 의사단체하고 정부하고 갈등을 빚고 있죠. 그것과 관련해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전부터 청문회를 볼 때마다 생각이 난 건데요. 청문회를 진행하시는 의원님들이 논리적이기보다는 감정적이세요. 국회라는 데는 법을 만드는 데죠. 그리고 법은 논리죠. 논리는 감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보편적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개인 한풀이를 할 필요도 없고 보편적 원리를 논리적으로 추궁하면 돼요. 그리고 청문회잖아요. 청문회에서 물어본다는 문자도 있고 듣는다는 청자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듣는 겁니다. 들으려고 증인과 관계자를 부르는 거예요. 말하려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혼내려고 부르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을 확인해 봅시다 이거예요. 혼내는 거는 검찰에서 하면 되죠. 법원에서 하면 되죠.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의협 회장과 국회의원 간의 청문회 문답을 보게 됐어요. 그걸 보면서 좀 우스운 얘기입니다만은 내가 청문회 국회의원이라면 어떻게 할까를 한번 생각을 해 봤어요. 저는 이 사회 문제에도 관심이 많거든요. 사회는 의로워야 합니다. 이 의로움이 무엇이냐, 또는 법이 무엇이냐, 국가가 무엇이냐, 인간다운 삶은 무엇이냐, 이러한 법 철학이라고 하죠. 법의 배후에 있는 인문학적, 철학적 그런 숙고가 우리 의원님들에게는 조금 죄송하지만 부족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의 생각을 한번 가상청문회를 통해서 한번 저희 생각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보시고 댓글로 아니면 아니다. 그거 어디에 틀렸다. 혹은 괜찮다. 이런 의견을 달아주시면 저의 공부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또 나아가서 이 작은 자료가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이번 청문회에서 있었던 질의응답,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과 참고인으로 출석한 임현택 의협 회장님 두 분의 청문회 대담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임현택 참고인, 네. 저 기억하세요? 네. 제가 21대 국회에서 대변인으로 활동할 때 저한테 미친 여자라 그러셨죠? 답변하세요. 네. 왜 미친 여자라 그랬어요? 그 당시에 의료계 빨리 좀 답해주세요. 예? 빨리 좀 답변해달라고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 기억이 안 나세요? 네. 당시에 제가 수면 내시경 받으러 온 여성 환자 전신 마취하고 수차례 성폭행했던 의사 역시 평생 의사여야 한다는 것이냐는 내용의 논평을 냈어요. 예? 네. 근데 당시 의협이 해당 의사에게 내렸던 징계는 고작 회원 자격 정지 2년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관련 비판하는 논평 냈는데 저한테 미친 여자라 그랬어요.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어요? 그 부분 되게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아니요. 하면 저한테 미친 여자라고 한 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냐고요. 없어요? 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슬라이드 보시죠. 근데 제가 오늘 청문회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저는 약과더라고요. 창원지법 판사에게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 했다가 고발당하셨고요. 조규용 장관에게 조규용 말을 믿느니 김일성 말을 믿겠다 하셨고요.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 또 박민수 차관은 십상시라고 하셨어요. 집단휴진에 동참하지 않은 아동병원협회항에서 멀쩡한 애 입원시키는 사람들이라고 하셨어요. 그죠? 의료계 비상상황 청문회인데 사실 증인 참고인 명단 보면은 임현택 회장 막말 청문회 진행해도 될 것 같아요.
판사, 장관, 차관, 국회의원, 동료 의사 가리지 않고 거의 무슨 막말 폭격기 수준이에요. 교도소행 무릎을 중요한 환자 없다. 구토 환자의 어떤 약도 쓰지 말자. 국민에 대한 겁박이죠. 그렇죠. 의료계 목소리 들어달라고 발언하기 전에 본인 언행을 지켜보면서 상처받았을 국민 여러분께 사과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에요? 답변 드리면 됩니까? 아니요, 사과해야 되지 않겠냐고요. 답변 드리면 됩니까? 사과해야 되지 않겠냐고요. 국민이 가진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의 영역에 생각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두 분이 나눈 대화를 제가 문서로 정리를 해봤어요. 어, 임현택 참고인, 이제 의원님이 이렇게 말하니까, 네, 저 기억하세요? 네. 제가 21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할 때 저한테 미친 여자라고 그러셨죠? 그러자 묵묵부답. 답변하세요. 네. 왜 미친 여자라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 의료계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잠깐 끊을게요. 저 같으면 이렇게 질문을 했을 것 같아요. 미친 여자라는 게 무슨 뜻이죠? 제 정신이 아니라는 뜻인가요? 그러면 이제 답변은 긍정이나 부정 둘 중 하나겠죠. 그 먼저 긍정으로 예라고 답변했다고 하자고요. 미친 여자라는 게 무슨 뜻이죠? 제 정신이 아니라는 뜻인가요? 그러니까 예 그랬어요. 미친 여자랑 정상적인 언어 소통을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죠. 그런데 지금 회장님과 제가 정상적인 언어 소통을 하고 있지 않나요? 아마 대답을 못할 것 같아요. 묵묵부답. 그렇다면 제가 미친 여자가 아니라는 뜻이 아닐까요? 할 수 없이 대답하죠. 그렇죠. 미친 여자 아니죠. 그런데 왜 저를 미친 여자라고 하신 거죠? 우물쭈물 하다가 정상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대답했다고 가정을 하자고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회장님이 생각하시는 정상적인 사고는 뭔가요? 혹시 회장님의 뜻에 맞는 사고만이 정상적인 사고이고 회장님의 뜻과 다른 사고는 정상적이지 않은 사고라고 믿는 건 아니시겠죠? 혹시 온 세상 사람이 다 회장님의 뜻에 박수를 쳐야만 한다고 믿는 것 아니시겠죠?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야말로 정상적이지 않은 사고, 즉 미친 사고가 아닐까요? 자, 이번에는 부정적인 답변에 대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미친 여자라는 게 무슨 뜻이죠? 제 정신이 아니라는 뜻인가요?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아니요 라고 부정적인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왜 저한테 미친 여자라고 하셨죠? 우물쭈물 할 수밖에 없겠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의원님은 빨리 대답해 주세요 하셨는데 저 같으면 그렇게 채근하지 않고 논리적으로 대답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줄 것 같아요. 빨리 하느냐 늦게 하느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죠. 논리적이냐 아니냐가 중요하죠. 그러자 이제 의협 회장님이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 하고 한 발 뒤로 물러섰어요. 그러자 이제 의원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에 내가 수면 내시경 받으러 온 여성 환자 전신 마취하고 두 차례 성폭행했던 의사 역시 평생 의사여야 한다는 것이냐는 내용의 논평을 냈어요. 예. 그런데 그 당시 의협이 내린 징계는 고작 회원 자격 정지 2년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관련 비판하는 논평을 냈는데 저한테 미친 여자라고 그랬어요.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어요? 그러자 이제 의협 회장님이 그 부분은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고 말을 하려고 하는데 말을 중단시키죠. 말을 끝까지 들어줘야 할 것 같아요. 청문회니까. 혼내는 자리가 아니라 청문회잖아요. 하지만 이제 의원님은 그 부분은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니까 아니요. 저한테 미친 여자라고 한 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느냐고요.
자, 우물쭈물 합니다. 없어요? 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하고 사과도 아니고 애매하게 반사과를 합니다. 이때 저 같으면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유감으로 생각한다는 게 무슨 뜻이죠? 사과하신다는 건가요? 여기에 대해서도 긍정과 부정이 있을 거예요. 우선 긍정적으로 예라고 답변했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앞으로 언행을 조심하실 건가요? 제 말은 저에게 조심하시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분들에게 언행을 조심하시겠느냐는 겁니다. 이번에는 부정적인 답변을 했다고 하자고요. 유감으로 생각한다는 게 무슨 뜻이죠? 사과하신다는 건가요? 아니요.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멀쩡한 사람에게 제가 보기에는 제가 미친 여자가 아니라 멀쩡한 여자인데 멀쩡한 사람에게 미친 여자라고 하고서 사과하지 않겠다고요? 그렇다면 제가 회장님에게 미친 사람이라고 하면 어떨까요? 회장님 방식으로 보면 회장님이 미친 남자예요.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이 미친 사람이겠죠. 그래서 이 세상은 정말로 미친 사람과 회장님이 생각하는 미친 사람, 두 종류 미친 사람으로 꽉 차 있겠죠. 논리적으로 그렇다고 보는데 제 논리에 무슨 문제점이 있나요? 이렇게 질문하면 아마 대답할 말이 콱 막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의원님이 다시 말합니다. 제가 청문회 준비하면서 보니까 저는 약과더라고요. 창원지법 판사에게 이 여자 제 정신입니까? 했다가 고발당하셨어요. 조기현 장관에게 조기현 말을 믿느니 김일성 말을 믿겠다고 하셨고요.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 국민회의 안상훈 의원, 박민수 차관을 십상시라고 하셨어요. 집단 휴진에 동참하지 않은 아동병원에서 멀쩡한 애 입원시키는 사람이라고 하셨어요. 사실 증인, 참고인 명단을 보면은 임현택 회장 막말 청문회 진행해도 될 것 같아요. 판사, 장관, 차관, 의원 가리지 않고 막말 폭격기 수준이에요. 교도소에 무릅쓸 중요한 환자 없다. 구토 환자의 어떤 약도 쓰지 말자. 국민에 대한 겁박이죠. 그렇죠. 의료계 목소리 들어달라고 발언하기 전에 본인 언행을 지켜보면서 상처받은 국민 여러분께 사과해야 하지 않겠어요? 자, 우물쭈물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겁박이라는 쪽으로 몰고 갈 것이 아니에요. 그 말이 어떻게 겁박이며 겁박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 그것을 논증해야죠. 사과를 받는다는 것은 잘못을 인정받는다는 것인데 인정하세요라고 밀어붙이면 이것도 일종의 겁박까지는 아니더라도 강요죠. 그렇게 강요할 것이 아니라 인정할 수밖에 없는 논리로 이끌어가야죠. 논리적 근거를 제시해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저 같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제가 여쭤볼게요. 예. 혹시 회장님은 양심을 갖고 계세요? 물론이죠. 법은 최소한의 양심이라는 말을 아시겠죠? 예. 그렇다면 최대한의 양심은 무엇일까요? 제 생각에는 그것이 사람다운 도리, 즉 윤리인 것 같은데 저의 이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합니다. 저는 윤리의 기초가 역지사지, 즉 입장을 바꿔 생각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저의 이 생각에 동의하시나요?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회장님은 윤리적이지 않아요. 좀 심하게 말하면 양심적이지 않습니다. 앞에서 예로 든 회장님의 폭언을 보면 말이죠. 제 말은 그 말을 회장님에게 되돌려 드린다면 기분이 어떠실까 하는 겁니다. 누가 회장님에게 미친 남자라고 말한다면 누가 회장님에게 이 남자 제정신인가? 라고 비웃는다면 누가 회장님에게 당신 말을 믿느니 김일성 말을 믿겠다 라고 한다면 누가 회장님에게 환관 내시에 간신배 같다 라고 한다면
회장님 건강에 긴급한 상황이 생겼는데 병원 응급실에서 받아주지 않는다면 회장님이 구토를 하고 있는데 그 누구도 돌봐주지 않고 방치한다면 어떨까요? 의원님의 질문에 이제 의협 회장님이 답변 드려도 됩니까?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의원님은 답변을 드리려고 하지 않고 아니요, 사과해야 하지 않겠느냐고요. 그러자 회장님이 다시 답변 드리면 됩니까? 이렇게 또 말해요. 그러자 또 사과해야 되지 않겠느냐고요. 하자 회장님이 아주 명언을 합니다. 국민이 가진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의 영역에 생각된다고 생각합니다. 생각된다고 생각하는 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뜻은 알겠어요. 그러자 이제 의원님이 헛 웃음을 치는 것으로서 제가 본 영상은 끝입니다. 여기가 중요합니다. 저 같으면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그 뒤에 물론 청문회는 질의 시간이 짧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길게 토론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런 배경을 가지고 토론한다면 훨씬 논리적일 거라 이런 얘기인데요. 저 같으면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그 표현의 자유라는 거요. 회장님에게 있다면 저에게도 있지 않을까요?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말이죠. 그래서 저도 회장님에게 미친 남자라고, 기본이 안 된 사람이라고, 싸가지 없는 인간이라고, 인간 말종이라고 말해도 되겠네요. 아마 대답 못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웃죠. 빙그레 웃으면서. 하지만 저는 이 청문회를 지켜보는 많은 국민들과 더불어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인간의 품격을 지키고 싶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보다 건강하고 보다 아름답게 되도록 제가 가진 힘을 보태고 싶거든요. 자, 여기까지 가상 청문회를 진행해 봤는데요. 여기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코리아 나의 조국. 맨 처음에 한이 있었다. 한은 하나였고 한은 으뜸이었으며 한은 금이었고 한은 많음이었으며 한은 힘이었고 한은 밝음이었으며 한은 머리였고 한은 임금이었다. 하늘이 있었고 하늘 가운데 하늘 임금이 있었다. 그 임금 내 한웅 아들 흰 머리산 기슭 내리어 곰내 여인 맞아 낳으시니 단군이라. 단은 밝음이요 군은 임검이며 임은 사랑이요 검은 신성이니 한 박 임금으로부터 신성한 결의 한 민족이 시작되었다. 결의는 가족이었고 가족은 피였으며 그 피 고운 이 땅을 진달래 꽃빛으로 붉게 물들였다. 그러히 누 천년 임금 한 나라는 모두 한 나라로 거듭났고 한 결의 나라는 모든 결의 나라로 나아간다. 한 임금 주인이던 나라에서 모든 사람이 님 되는 나라. 한 가족 맑은 시냇물이 모든 가족
넓은 바다로 흘러가는 나라. 내 민족에 대한 정다움이 모든 민족에 대한 친절로 넘치는 나라. 물질은 풍요롭고 정신은 힘차며 오름이 살아있고 배려가 풍부한 나라. 그런 아름다운 나라로 나의 조국 대한민국이 깨어나기를. 권리를 주장할 때 의로움을 먼저 세우는 사람. 남의 험 보기 전에 내 짧음을 먼저 보는 사람. 법률에는 공정하고 양심이 깨어있는 사람. 나를 챙기면서도 공공을 위할 줄 아는 사람. 조그만 잎 하나로서 큰 나무를 일으키는 사람. 삼천리 금수강산에 한 폭 비단이 되려는 사람. 백두에서 한라까지, 동해에서 대서양까지, 한반도 가별이 넘어 온 세상 자유로이 오가는 그런 한 밝은 한 사람으로 나의 형제들이 오늘 깨어나기를.